을 종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순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네,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405쪽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2,392억 1,200만 원으로 평택시에서 세 번째 규모로 2,00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54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2월 사업 및 집행 잔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조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678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4억 2천만 원, 이월액은 6억 5,100만 원, 집행 잔액은 20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관리원 지역수건사업 등 2개 사업 3억 8,900만 원, 사고 2월은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존 사업 등 6개 사업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입니다. 413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집행 잔액 2억 4,5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사업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집행 잔액 54억으로 수소 승용 차량의 2025년도 신형 출시 예정 발표로 차량 판매율 저조하여 보조금 신청량이 감소되어 2023년도 명실 2월 예산의 감액 불가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6억 8천만 원으로 23년도 전기 화물차 신청 증가로 24년도 사업량 확대 편성하였으나 신청 수요가 저조하여 환경부에 요청한 환경부의 차종 간의 물량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미반영되어 사업비 조정 불가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조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226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06억 6,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주변 영향지역 지역관리 사업 8천만 원, 사고 2월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1억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으로 428쪽에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사업 7억 6,800만 원은 생활 폐기물 처리량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35조 생활 폐기물 관리 사업 5,700만 원은
평택 에코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441조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사업 3억 8,780만 원은 오염 부하량의 변동에 따른 최종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228만 원, 폐수 연계 처리 사용료 9억 7,200만 원, 환경 책임보험 보험료 2,200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442조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사업 1억 1천만 원은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7개 일반 사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된 관련 용역의 계약 변경 및 후속 연구 용역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53조 환경지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50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2월은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사업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453조 환경지도 활동지원사업 580만 원으로 공영차량 및 시설 점검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456조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사업 972만 원은 방제 용역 및 백서 제작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63조 생태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421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억 200만 원이며 2월액은 122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등 8개 사업 24억 8,600만 원이며 사고 2월은 하천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3억 8,1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숭두 소하천 정비 사업 등 9개 사업 9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463조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4,500만 원, 국가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 정기정밀 점검 용역의 계약 낙찰률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비 정산 후 집행 잔액입니다. 469조 통북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 사업 집행 잔액 1억 125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 사용 승인을 득하여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통북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5조 통북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사업 1억 1,500만 원은 통북위생처리장 반입 분뇨에 대한 관리 대행비 잔액으로 2023년 대비 24년 분뇨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79조 군문교 경관조명 개성사업 2억 5,400만 원은 사업 준공 완료로 2월이 불가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 승인 후에 군문교 전망테크 조성 사업으로 재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7조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4억 9,100만 원, 지출액은 14억 7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489조 공중위생관리 800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의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라 발생한 잔액과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01조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53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억 3,300만 원, 2월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2월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1개 사업 용역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503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구매 지원 5,700만 원은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2025년도부터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504조,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10억 2천만 원은 탱크 설치 예정 부지에 인근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505조,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6,200만 원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미동의, 신청 후에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 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4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억 7,400만 원, 집행 잔액은 2,100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 사유 미 발생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837쪽에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 282억 7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240억 5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 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으로 24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억 7천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841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 16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100만 원, 2월액은 1억 4,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위월은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의 공사 추진 시기 지연 등 사유로 인한 9,900만 원, 사고 2월 4,900만 원,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25년 지원금과 합산 추진하기 위하여 2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입니다. 842조 에너지 지원 사업 2,300만 원은 태양광 시설 설치 후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849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 9억 8,400만 원, 지출액은 9억 4,800만 원, 2월액은 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위월은 석정마을 도로물 정비 사업으로 25년 지원금과 합산 추진하기 위하여 1,300만 원 2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정식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정례회 기간 중에 회기 중에 이렇게 국장님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도중에 갑자기 인사가 이렇게 잘 또 승진하시고 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평택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셔야겠어요. 아직 국장님이 이게 업무가 용어도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산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10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이에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 660만 원짜리 사업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26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시골 농촌 평택시 이제 읍면 지역에 가면 그리고 뭐 동지역 일부에서도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야생동물이 아마 고라니나 뭐 그런 뭐 까치, 까마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고라니가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반납금이 있는 이유가 지금 집행잔액이 존재하는 이유가 보니까 자부담이 40%나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에요. 왜? 콩 심었는데 고라니가 이제 콩에 새싹 올라오면 다 뜯어 먹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콩 때문에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이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몇십만 원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울타리를 치든지 뭐 이런 어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사업을 피해 예방 사업을 이 설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 40%에서는 우리 시에 이게 자부담 없이 좀 지원되는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지원 사업으로는 자부담 없이 하는 거는 없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잔액이 발생했냐면 그 신규 신청을 하신 분이 네,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네네, 이제 잔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네. 수요는- 이게 예. 이 제가 뭐 농촌 상황을 봤을 때 자부담 40% 사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거 지금 국비 50%고 10%인데 이게 어떤 사업 좀 전환을 좀 해서 시 사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야 될 상황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산 지나고 하면 아니 콩 심어서 콩 다 수확해봐야 돈 10만 원인데 한 30만 원 나오는데 자부담해가지고 뭐 한 50만 원 자부담해서 이거 못합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잘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413쪽입니다. 그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뭐 전기차 사업 이야기하셨고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종에 대한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4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일단 수소차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이제 지난해에도 수소전기차가 신모델이 나오면 나름의 어떤 좀 컨벤션 효과도 좀 있고 뭐 해서 이게 잘 되지 않겠냐 뭐 했는데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수소차 보셨어요? 새로운 차? 네. 저희가 지금 2024년도가 이제 기존의 수소전기차가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곧 신차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한 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한 54억 정도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신차가 나왔는데 이제 전에 차는 보조금 투입하면 3,000원 뭐 한 5, 600만 원 뭐 이 정도 되면은 자부담이면 차를 구입했어요. 근데 내부의 이런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구입을 할 의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량에 속했는데 이번 차량은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더니 보조금을 다 해도 4천 중반대부터 5천 후반대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지금 되지가 않아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제 개인 내피셜입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더라. 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차를 사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이 지금
수소 산업의 1번지로 수소 사업에 지금 투입한 예산들이 상당하단 말이죠. 발전소 예산이나 뭐 이런 건 뭐 그렇다 칩니다. 그러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중구 시의원님께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 많이 가진 조사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 지금 그 이 기존의 차가 나온 지가 7년이 지났고, 그리고 새 차가 나오는 이 새로운 풀체인지로 이렇게 나온 게 가격대가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5천 중반 뭐 이때는 뭐 원하는 차 다 웬만하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소차가 늘어나기보다는 기존의 평택에서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제가 볼 때 정책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는데 단일 기종이잖아요. 단일 기종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냉랭해요. 나오자마자 이 정도면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의 수소 산업들, 수소 전략 속에 발전소 이런 거 그냥 쭉 밀고 나갈 부분은 밀고 나가는데 수소 자동차 관련된 정책은 손을 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수소차 보조금 뭐 정부에 그렇게 요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수소차 타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가장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뭐 북부 서부 남부에 포지션돼 있는 기존 충전소들에 대한 어떤 편의 증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모곡동에 버스 충전소가 이제 개소가 됐고, 그래서 월곡동이 이제 승용차를 네. 이제 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서 네네.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네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 방문도 갔었잖아요. 시민분들이 직관적으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오면 무조건 넣을 수 있어라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SNS를 통해서든 뭐든 보는 순간 이거를 내가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월곡에서 이렇게 떴는데 실제는 이렇게 떴지만 실제는 아닐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문 닫기 30분 전 가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 다 정확히 직관적으로 이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가면 그때 가면 도착하면 할 수 있다라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갔더니 뭐 딴소리하고 뭐하고 해서 충전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소차를 타시는 평택 시민분들이 정말 평택의 시스템 잘 돼 있다, 수소차 탈만하다 느껴야 그 이후에 풀체인지 모델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1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25년도에는 이 결산을 봤을 때에는 예산의 편성 자체가 좀 어떤 서비스 증진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저의 이야기대로 정책이 다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239쪽 재활용품 무인의 수기 구입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가요. 사업비가 1억 120만 원. 근데 뭐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몇 페이지시죠? 439페이지. 무인의 수기 네네네.
이게 사고 이율인데요. 네. 작년에 그 스마트 도시과에서 그 평택형 강소형 그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모 사업을 돼가지고 37대인가가 이제 작년에 계약을 네. 하는데 네. 그걸 연말에 계약을 했어요. 새롭게 개발을 네.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됐고 6월 말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강소형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우리 쪽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스마트 도시과랑 같이 연계돼서 저희 연계돼서. 자원순환 그쪽 하는데 부담분도 있어요? 그쪽 부담분도 있어요? 아니, 스마트 그쪽, 도시과 부담분. 그쪽은 페트 이 지금 페트 무인 회수기잖아요. 예 음. 스마트 도시과는 그러니까 라이트는 뭐 확인해 주시고 37대를 했고요. 저희는 4대를 똑같은 기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께 좀 늦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4대가 1억. 예, 2,500만 원 정도 돼요. 네. 제가 지금 뭐 티끌모아 태산이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사업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결산에서 뭐 이 사업이 맞냐 아니냐를 뭐 논하기에는 이미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회수기에 사실 이거 강소영 그쪽에서 질문해야 될 스마트 도시과에다 해야 될 질문이긴 한데 이 페트를 넣으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포인트를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페트라는 거에 한정돼 있는 이 자원 재활용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게 2,5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를 해서 페트 재활용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맞는 거냐라는 좀 고민이 있어서 예. 이 뭐 불용 그냥 전액 다 불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맞아, 불용은 아니고 예, 올해 사고이열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 사업은 이게 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456조 환경지도과예요. 그 백서 제작하셨네요. 456조에 보니까 화성 평택 그 관리천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오염이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 화재 이후에 예. 그 백서 그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못 받아봤어요. 예, 바로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경위원회 의원님들은 적어도 환경국 소관의 의원님들이니까 이 백서는 좀 한 분씩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백서까지 제출된지는 몰랐는데 작성됐는지 몰랐는데 이 제작된 거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477쪽이에요.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계속비 2월이 됐어요. 59억 중에 24억 원 정도가 계속비 2월이 됐는데 현재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합니다. 현재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34억을 확보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작광장보다는 계속비 2월 24억 하고 예 34억 확보한 추가로 것까지 예. 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네네.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펜스 다 지금 쳤죠. 예, 네. 저희가 한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서쪽 광장은 웬만한 거 다 심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타 그런 그 기타 그냥 그 공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 금요일인가 그 원평동에 노을 생태문화공원에 그 준공식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진이천부터 해서 원평동 군문교 아래부터 해서 여기까지 우려가 이제 침수 우려. 여기는 없습니까? 예, 여기는 제방 밖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네네. 침수 우려는 없습니다. 침수 우려 없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사업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지금 일단 그 본 예산에 확보한 거는 저희들이 그냥 그 올해 안으로 다 소진을 하고요. 그리고 좀 모자란 그 나머지 잔여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얼마나 해서 더 확보해야 되죠? 저희가 한 80억 정도 더 80억. 확보를 예.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0억을 다 확보를 해야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확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77쪽 수달보호센터 건립 추진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수달을 본 적이 없어서 과장님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분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발견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됐던 적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역사 측에서는 지금 한 개체수가 한 가족 단위에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아마 서식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11월까지 용역인데 그건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용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외부 외부 업체입니다. 예. 네, 뭐 검토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맞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분변만 다 본 거예요. 분변만 본 겁니다. 수달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도 수달을 본 게 아니라 그때도 수달의 똥을 본 겁니다. 근데 지금도 수달을 본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사업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어떻게 별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이 맞는 건지를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된다 안 된다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맞느냐 과장님.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어, 419쪽 환경정책과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명시 2월된 부분에서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있고 421쪽에 평택주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설치 지연과 설치 일정 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치가 지연되고 연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표현되는 게 맞느냐. 제가 봤을 땐 사고이월로 표현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좀 어떠세요? 가스 열펌프 명시이월은 저희가 사업이 업체랑 민간이나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로다가 2월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24년 2월은 23년도에 열펌프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 이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 제작사하고 그 열펌프를 쓰고자 하는 거는 민간 사업자고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만들어야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작사가 제작을 네. 늦게 해서 인증받고 뭐 하는 신청이나 수단이 이런 걸 못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예.
그게 사고 이월이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명시 이월은 뭔가 명확하게 예견이 됐어서 2월이 돼야지 되는 건데 분명히 설치를 제작하겠다, 뭐 제작에 대한 기간이 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을 텐데 그게 부득이하게 그 제작 지연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사업, 그러니까 그 열펌프 소지한 업체가 제작사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한번 좀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 이월인지 사고 이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평택 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도 설치 일정 연기인데 이건 왜 어떤 사유로 설치 일정이 연기가 됐나요? 계속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 지원 사업 말고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421쪽 명시 2월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가스공사, 그러니까 그 마을 지원 사업으로 가스 관로를 매설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제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일정이 좀 안 맞았어요. 거기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전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기존의 사업을 2월을 해서 올해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은 명시 2월로 표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예산이 세우지는 못했고 전체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 3억밖에 예산이 안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가스공사 일정에도 지금 그 중압관이 먼저 놓고 저압관을 놔야 되는데 중압관도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월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은 그 설치가 연기되고 지연되는 사유를 좀 명확히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명시 2월인지 사고일인지 네. 저희도 정확히 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20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부분에서 고지서 발송 요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 2회 부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좀 우편 체납 독촉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독촉장을 발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비용이 지급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자고지를 좀 빠르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일부는 시행을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 행정의 집행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자고지서 납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상반기에 검토를 했고요. 그 프로그램상에 이제 그 징수과하고 협의 관계가 지금 좀 있어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 징수과에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같이 진행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계획된 내용, 그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통해서 내용은 좀 들었는데 주민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선정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스마트 도시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일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 자체가 이제 이 무인회식이 설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범적인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걸 분석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추후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시범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이게 선정이 된다는 거는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되는 부분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서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됐던 거라 이거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추후에 혹시라도 이런 동일한 사업이 들어오거나 하면 네. 시범 사업 중이니까 예. 추후에 뭐 확인돼서 검증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는 458쪽에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부분에서 예산 절감액의 유보액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집행 잔액에 유보액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아니 저희과 예산 자체다 보니까 이제 유보액이 그 당시에 많이 배정은 안 돼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꼭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보액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그 집행잔액 부분에서 예산 절감액 부분에 그 유보액과 실제 예산 절감액을 좀 구분해서 기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466쪽에 보면 466쪽 하단에 보면 사고 이월이 3억 7천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고 이월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서면으로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환경국이 아니 제가 2월 사유 제가 네. 자료를 보면 네네. 그 2월 사유가 이제 관내 수문 시설 보수 공사가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24년도 하반기에 이제 하천 유지 보수 단가 공사가 2억 5,500 해가지고 3억 7천 유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 사유는 좀 다시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 좀 기재 내용을 좀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100% 사업인데 예산은 5억인데 명시이월이 2억이에요. 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니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죠, 과장님? 저 페이스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46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100% 사업인데 5억 중에 명시이월이 2억이 됐는데요. 이게 매년 시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2억씩이나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매년 그렇게 발생하나요? 아니면은 이번 연도만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여기 명시월은 준설 저기 통북천하고 저 도일천 준설 대금이 2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월을 돼서 올해 준설 공사를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사업 자체가 그 늦게 뭐 예산이 내려오거나 배정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준설 공사가 지금 이게 도비로 저기 도비 예산으로 그냥 저희들이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그 2월 달인가 3월 달 정도에 저 일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바로 그냥 그 준설 공사를 우기 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로 아마 이게 지금 미뤄져서 좀 이게 명시 2월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고 이월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시 2월로 넘겨서요. 그게 그 당해 년도에 그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라 본 예산이 아닌 일회 추경 때 확보된 사항이라 그 명시 2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새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 집행 현황 책자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412페이지 환경정책과의 EM 주민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집행자능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매년 사용량이 좀 유지가 됩니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덜 사용하는 데는 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만들어서 보급하는 양을 좀 그 구분을 해서 많이 쓰는 데는 좀 많이 가고 적게 쓰는 데는 좀 적게 보급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걸 주민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배급 장치가 설치가 된 거죠.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처음 시작이 됐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내용을 보면 공급을 하는 제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그곳에 이제 EM을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공급 업체의 재료를 구입해서 줍니까? 예, 재료도 같이 거기서 공급받아서 거기서 제작을 양성 시켜서 해가지고 배양시켜서 배양을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비를 주면 그 업체에서 배양시켜서 그 배급기에 이제 배부한다. 예, 지금 거죠. 배양기 자체도 같이 저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계속 좀 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계속 유지가 되는지 동별로 좀 그 활용도가 떨어지면 네, 그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동은 좀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고장이 나 있거나 이런 곳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서 들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의 사업으로 그대로 이제 남습니다. 이제 EM 주민 보급 사업도 그렇고요, 덕목제 습지 유지 관리 사업도 그렇고요, 평택시 도래 황새 보호 사업도 그대로 이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남는 사업들은 이제 되짚어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진행이 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 꼭지가 생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뭐 꼼꼼히 이제 다 못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민분들이 제안해 줄 수 있어서 그것이 뭐 의미가 있어서 사업 성과가 좋아서 남아갈 수 있다라고는 볼 수도 있겠네. 그 답변을 줄 수 있겠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될 것 같아. 실링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 받아서 이제 껴넣어서 사업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동목재 보호를 1년만 할 수 없잖아요. 황새가 왔는데 설치가 됐는데 계속 관찰해야 되잖아요. 라는 것으로 계속 사업이 가는 사업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걸 처음부터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단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만 좀 주민참여 예산으로 받던가 뭐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승인하고 하지 그쵸. 검토는 협의가 오긴 하지만 예. 저희가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네, 예. 근데 과에서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에서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황새가 왔는데 황새를 보호하겠다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세워져서 이제 오면 계획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주민참여 예산과 과의 관계가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과에서는 의심되는 사업들 우리 예산은 적으니까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껴넣읍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서 뭐 급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하기보다는 본 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주민참여 예산 이걸 주민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환경정책 과장님뿐만 아니라 환경국 전체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이게 과에서 담당해줘야 되는 것들은 과의 사업으로 좀 받아 주시는 게 계속 사업으로 갈 거면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갈 거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한 해 사업으로 그냥 집행할 것만 받든가 뭐 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습니다.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제가 네, 네,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요. 네. 어떤 특정인 사업을 떠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민간이 이제 제안을 내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회성인 사업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게 이제 검토 보고를 통해서 지속 여부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으로 나가져야지 이 제도가 제대로 맞을 것 같다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국마다 과마다 약간씩 기준이 틀려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수소전기차는 고민이 많아요. 뭐 행감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뭐 공통으로 뭐 속해져 있는 사업이지만 24년도 본 예산이 82억이었나 봐요. 82억이었는데 추경이 더 세워져서 169억이 된 겁니까? 아니 지금 네. 그 24년도 예산은 수소 전기차가 23년도 예산에서 2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예산 포함해서 지금 16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23년도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2월 됐었겠네요. 예. 승용차가 260대 분이 그러니까 23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2월을 해서 그 2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이렇게 많이 남은 근데도 이제 상황이네요. 24년도에도 이제 그 별로 안 나가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반환을 안 하고 2월을 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23년도에? 23년도에 80억 정도가 2월이 됐는데 24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승용차는 안 세웠고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을 그대로 승용차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오는 80억 정도를 2월에서 승용차 네. 지원하는 데 썼고 24년도 80억 수립된 거는 원래 어떤 분으로 그러니까는 승용차 빼고 나머지 승용- 버스나 아, 버스나 하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만 예산을 세웠고요. 승용차는 안 세웠습니다. 2월 예산으로만. 근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24년도는? 승용차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뭐 버스 상용차 부분이에요? 계획 대비 지금 승용차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도 그 계획된 거가 그 사업이 안 하는 바람에 화물도 좀 한 대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두 종류 부분에서 화물- 좀 남았습니다. 화물로 수소차가 나와요? 아, 네. 그 트레일러 주문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이제 잡혔었는데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을 이제 못 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한 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 시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 근데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할 거니까 이 사업 할 거니까 환경정책과에 트럭 살 돈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미래전략과에서 한 거는 네. 했고요. 예. 그 트레일러 해가지고 네.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다른 이제 쪽에서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한 대. 다른 쪽 어디예요? 그거는 민간? 정확하게는 제가 네. 예. 그러니까 트레일러 충전해야 된다고 대형차 충전해야 된다고 포승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거는 충전소를 하고 했잖아요. 있습니다. 네. 한 대 있죠. 예, 한 대 지금 보고 네, 해서 그 하고 한 대를 있습니다. 위해서 지금 포승에 그 큰 수소차 충전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거기까지 누가 가서 충전을 해요? 언젠간 할 거니까 이제 설치해놓고 한 3억씩 지금 매년 투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젠간 할 거니까 수소가 산업이 발전할 거니까 수소 1번지가 될 거니까 몇십억씩 막 넣어서 매년 3억씩 보조해주고 근데 그 비용을 시내 쪽에 어딘가에 잘 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일권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수소 자동차가 뭐 잘 안 나가니 잘 판매가 안 되니 많이 150대를 매년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확대가 안 될 것 같으니 수소 충전소를 더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안 줄이는 게 더 확장하지 않는 게 맞는 정책이냐 아니면 수소차 타기가 정말 편해지면 그 비용을 내고라도 수소차를 타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는 과장님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충전소는 지금의 개수를 유지를 하되 뭐 활용 방안을 더 뭐 높이자라고 결론을 내시던 아니면 이 상태로는 어려우니 수충전소를 뭐 시내 쪽에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뭐 이런 결론이 나던 뭐 용역을 진행을 해주시던 의견 수렴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렸었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월곡동 수소 충전소가 이 버스가 저쪽으로 이제 목동으로 옮겨가면서 오전부터 지금 일반인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합니까? 하게 네. 됐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 26일부터 모곡동으로 버스가 다 이동을 했기 네. 때문에 일반 승용차 지금 충전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안내도 지금 수소차 타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나요? 네, 하이잉 그 앱을 통해서 네네네. 그렇게 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소차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계속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제가 행감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가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미화원 분들 인건비로 나간 금액이 또 다시 눈에 띄어서 예. 네, 근무 시간 변경 협의가 된 사항 그리고 5시부터 6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요청을 예. 드렸었고 업체에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지도과의 457페이지에 이건 의원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관리천 수질 오염이 있었고 구상권 청구해서 환수가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마무리가 될까요? 환수 조치가. 일단은 이제 저희가 행정집행 대행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했고요. 그 그 비용이 업체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61억 부과했습니다. 61억. 예. 그 61억 부과하면 이제 전체 전액이 다 환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부과했는데 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이제 3건의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 평택시와 그럼 업체 예. 간에 네. 예, 한 건은 이제 저희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오게 될 보험금에 일단 저희가 이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1심은 이제 저희가 바로 가압류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소송이 평택시 업체랑 평택시뿐만 아니라 화성도 화성도 같이 다- 소송 전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각각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화성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소송 중입니다. 예.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같은 경우가 2심 이의 신청해서 저희 씨가 져서 보험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줬는데 현재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집행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저희 다른 이제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볼 때까지는 이 보험금도 어디도 안 주겠다라고 이제 잡아오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현재 건물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이제 압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재판으로 돌아가서 가장 핵심은 이제 본인들은 행정기관의 과한 방제 때문에 과다하게 비용이 나왔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저희하고가 이제 저희가 이제 1순위인 거는 아니고 다른 이제 소방서라든가 화성 쪽하고의 먼저 다툼이 먼저 정리가 돼야 저희 쪽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한 1, 2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오래 걸리겠네요. 이게 보험금이면 보험금, 건물이면 건물, 가압류 이런 것이 평택시뿐만 아니라 화성도 똑같은 건물에 똑같이 가압류 걸고 똑같은 보험금에 똑같이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건물과 토지부는 저희가 이미 잡으려고 했을 때 뭐 기존에 그 항상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기본 압류 잡혀 있는 게 많고 이제 채권들이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보험은 저희가 1순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험 잡는 데 좀 더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보험금은 1차에서 예, 저희가 가압류 잡았다가 평택시에 못 이의 준다. 신청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가압류는 해지됐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사에서 집행을 중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본 보험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24억짜리 3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각각 화성시하고 저희시에 주기로 했던 15억도 그것도 현재는 이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환경지도과인데요. 이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2024년 읍면동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이 2,180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에도 같은 항목과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1억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건 적치 폐기물일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적치 폐기물 수거.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환경지도과는 드리겠습니다. 방치 폐기물이고 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는 적기 이게 폐기물이에요. 이제 기준이 이제 배출량이 5톤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5톤 미만이면 생활 폐기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처리가 되고요. 적지 폐기물의 방치 폐기물 소유자가 확인 안 된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면 예, 이게 이제 저희 말하는 이제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5톤 이상은 이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법권이 있는 환경지도과에서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473페이지의 B점 맨 하단에 있습니다. B점 오염 저감 사업. 아까 설명 주셨나요? 그 집행자에게 19억 8,700만 원이 있는데 33억 예산 중에 이게 계속비나 사고 2월금이 아니라 집행 잔액이면 이거 반납 금액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크게 반납이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업은 반납된 게 아니라요. 네. 계속비 2월로 지금 현재 2월 사업으로 넘어온 건데요. 집행 잔액이 19억 8,700만 원이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는 2월 금액이 13억 2,300만 원은 있고요. 19억 8천만 원이 집행 잔액이라. B점 오염 저감 사업. 한번 확인해보고 네. 저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필요한 돈이면 예산이면 어디 2월 금으로 잡혀 있거나 계속 사업비로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9억 8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반납금인지 국비가 70% 사업이라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사업인지 지금 현재 반납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공법은 두 군데는 선정이 됐는데 한 개소는 지금 농업비점 구간이다 보니까 네. 지금 공법에 대해서 선정이 지금 계속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선정이 되면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착공을 들어가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 사업비 중에 2월액은 13억 2월 네, 됐고 네. 나머지 19억 8,700만 원은 이 부정유천에서 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반납 사유를 여쭤보신 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국도비가 이제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 예산이 조정이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4년도에 그 국비 추경이 담지를 못했던 거예요. 감추경을 못했다. 예,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감추경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하게 이제 부정이 넘어가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작년 말 추경에 1월달에 이제 국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아마 삭감을 할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에) 평택강 브랜드 활성화 추진. 평택강의 정책이 맞냐 안 맞냐는 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따지실 것 같아서. 근데 이 사고 비율된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대부분 물품 구매 비용인 것 같은데 사고 이월은 왜 1,000만 원이 사고 이월이 되어서 유지되어 있을까요? 사고 이월된 거는요. 저희들이 그 평택강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홍보 영상? 그 영상이 아니라 그 물품?
그 게시판 같은 게 홍보하는 게 게시판 광고판? 자전거 도로에 보면은 저희도 옆에다가 그냥 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6개소 정도 납품이 안 돼서? 6개소 정도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됐고요. 그 올해 안으로 지금 현재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6개가 다 설치는 안 됐나 보죠?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지금 디자인안이 나와서 지금 그거는 바로 아마 7월달 정도에 아마 바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